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2021 대입 정시 전형의 이해와 지원 전략 중 전문대 지원 전략 편을 강의하게 된 영흥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김장욱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른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성적뿐만 아니라 본인의 흥미와 학과와 관련돼서 진로를 설정하고 지원하게 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수능시험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다양한 반영 방법을 확인해서 지원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대학, 즉 수도권 전문대학 정보를 가지고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전문대 정시 전형 일정 및 유의사항,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전문대학 위치 및 정시 모집 인원, 세 번째, 수도권 전문대학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과 네 번째로 지원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전형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과는 달리 전문대학은 전체 전문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모집했지만 정시에서는 2021년 1월 7일 목요일부터 2021년 1월 18일 월요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마감하는 시간인데요. 1월 18일 월요일 20시와 21시에 마감하는 학교들은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 대학 중에서 농협대와 부천대, 인하공전 이 세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전문대는 24시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감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모집할 때, 지원할 때 유의사항은요. 한 대학에 2회 이상의 지원을 허용하는 학교가 있고 일체 허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군별 모집하는 4년제 일반 대학과 달리 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거나 충원 합격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시 모집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도 한 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참고할 점은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2월 중순부터 추가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해서요. 하지만 전문대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난 직후, 그러니까 1월 18일 이후죠. 이후부터 아예 미달된 학과는 자율 모집으로 2월 28일까지 자율 모집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놓쳤으면 계속해서 그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전문대학은 어디에 있고 그 우리 집에서의 통학거리까지 생각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80%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꽤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도 하니까 위치와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1호선 9일역에 동양미래대학교가 있고 6호선 세전역에서 셔틀버스로 갈아타거나 마을버스로 갈아타서 들어갈 수 있는 명지전문대학이 있고요. 홍제역, 3호선 홍제역에 서울여자간호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으로 들어가서 3호선 경복궁역에 배화여자대학교가 있고 4호선 명동역에 숭의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월계역, 1호선 월계역에 인덕대학교가 있고 1호선 회기역에 삼육보건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면목역에 서일대학교가 있고요. 2호선 한양대 입구역에 한양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을 노랗게 표시한 학교는 모집 인원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학교들입니다.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집 인원이 정시 모집에서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은 간호나 보건계열 학과 또는 관광 서비스 계열 학과 또는 예체능 학과들이 있는 학교들이 그나마 정시 모집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한 학교들은 간호학과 모집 인원입니다. 삼육보건대학교가 68명의 간호학과 모집 인원이 있고요. 서울여자간호대학은 간호학과밖에 없으니까 75명, 서일대학교는 30명의 간호학과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여대도 여기에 관광 관련 학과가 있고 또 여기에 치위생학과가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 비율이 꽤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서울의 북서쪽에 가면 일산, 파주, 김포 지역의 전문대학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파주역에 가면 두원공과대학교 파주 캠퍼스가 있고요. 역시 파주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웅지세무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록역에 서영대학교 파주 캠퍼스가 있고요. 저 아래쪽에 왼쪽으로 보면 김포대학교가 있는데요. 김포대학교는 강화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 당산역이나 이런 곳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에는 모집하진 않았지만 정시에 모집하는 대학으로 3호선 원흥역에 농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현황을 보면 농협대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한 명도 모집하지 않고 정시에서만 전원 모집하기 때문에 농협대가 정시 모집 인원이 100%고요. 웅지세무대도 정시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과당 한두 명씩 모집하는 편입니다. 인천 부천지역 전문대학의 위치입니다. 보면 1호선 제물포역에 인천재능대, 그 수인선 인하대역에 인하공업전문대학, 그리고 인천지하철이죠. 인천지하철에 계산역에 경인여자대학교, 그리고 1호선 부천역에 부천대학교, 그리고 1호선과 7호선이 겹치는 온수역에 유한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 대학도 역시 수시 모집 인원이 적은 편인데 경인여대, 부천대, 인천재능대는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역시 항공서비스과 항공경영과 등이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 꽤 있는 편입니다. 안산 안양지역 전문대학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호선 라인 쪽에 주로 많이 위치하는데요. 4호선 정왕역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초지역에 신안산대학교, 4호선 중앙역에 서울예술대학교, 그리고 상록수역에 안산대학교가 있고요. 1호선 안양역에 양쪽에 대림대학교와 연성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 인도권역에 개원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개원예술대학교는 수시 2차에만 모집을 했고요. 서울예술대학교는 수시 1차에서만 모집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은 모두 정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40%가 넘어갈 정도로 꽤 많은 인원을 모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산대학교 역시 간호학과가 80명이나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 비율이 꽤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수원 및 경기 남부 지역의 전문대학이 꽤 많은 편인데요. 1호선 성균관대역에 동남보건대학교가 있고요. 수원역에 수원여자대학교, 그리고 여기서 셔틀 타고 들어가게 되는 장안대학교, 그리고 수원과학대학교는 병점역에서 셔틀 타고 들어가야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1호선 오산대역에 오산대학교가 있고요. 서정리역에 국제대학교, 평택역에는 한국복지대학교가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에는 용인 송담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경강선, 새로 생긴 선이죠. 경강선에 신둔도예천역에서 동원대학교와 한국관광대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강선의 거의 끝에 해당되는 여주역에 여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잠실 쪽으로 가서 성남 쪽에 그 분당선 8호선 쪽에 복정역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그리고 남한산성 입구에는 신구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쪽에는 반드시 셔틀이나 아니면 통학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공연예술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죠.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그 안성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같은 데서 시외버스를 타고 접근해야 되고요. 두원공과대학, 아까 파주 쪽에 있었죠. 원래 본 캠퍼스는 안성의 일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학이라고, 여기는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학교죠. 이 학교는 마장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셔틀버스를 타고 그 통학을 해야 되는데요. 이 통학버스가 주로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동서울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석촌호수 부근 또는 사당역 부근, 그리고 북쪽으로 오면 태릉입구나 하계역 부근에 이렇게 셔틀버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갛게 보이는 학교들이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들이고요. 지금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동아방송예술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대의 특징상 꽤 많은 모집이 있는, 청강문화산업대도 예대 모집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인원을 증시에 모집하는 편입니다. 경기 북동부 지역에는 전문대학이 몇 개 없는데요. 4개의 전문대학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호선 덕정역의 서정대학교, 1호선 간흥역의 경민대학교, 그리고 4호선 당국의역에서 버스를 타고 접근해야 되는 남양주에 있는 경복대학교와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민대와 경복대, 이 두 학교의 특징은 수시에 간호학과에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시 모집 인원은 간호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서정대의 경우는 정시에도 역시 38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간호학과로 선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전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형 요소별 반응 방법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수능 100으로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빨갛게 표현한 부분들은 예체능 비실기 전형이 있는 학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체능 하면 학생들이 실기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여기 개원예대나 서울예대, 그건 청강문화산업대, 동아방송예대 같은 경우는 비실기 전형을 하고, 개원예대, 서울예대, 청강문화산업대는 수능 100으로 모집을 하지만 동아방송예대는 수능과 학생부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래쪽에 학생부 100%로 모집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정시에 이 학생부 100인 학교가 정시에 수능으로 모집하는 일부 모집 단위와 저 학생부를 이용해서 같이 모집하는 단위들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여주대는 보건만 수능을 이용해서 모집을 하고 나머지 학과는 전부 다 학생부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을 안 치더라도 여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집 요강을 살펴보다 보면 어느 학교는 수능이 반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을 안 쳤어도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된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시 정도 가면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집하기가 올해 수시에서도 많이 나타났지만 모집하기가 지금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학생부를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방법이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부를 이렇게
전 학년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2학년 100, 3학년 100 이렇게 학기별로 나눠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보면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거기에 표현된 예를 들면 한국복지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전 성적을 다 반영한다는 이야기고요. 명지전문대 학생부 위주 전형도 2학년 전체 성적을 다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까맣게 표시된 학교들은 뭐냐? 그 중에 잘한 2개 학기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경인여대 같은 경우에는 전 학년 1학년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모든 내신 성적 중에서 제일 잘한 2개 학기의 전 과목 성적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파랗게 표시된 김포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 중 제일 잘한 1개 학기만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특정 학기를 잘한 학생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했을 때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골라서 유불리를 판단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정시에는 학생부 100 전형 빼고는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럴 때 4년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반영하고 그중에 퍼센테이지를 달리해서 가중치를 반영해서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학교에서 이제 한 3개 정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 전문대는 1개 영역만 반영하는 학교부터 모두 다 반영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탐구 분야에서 사회과학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사회과학 직업 탐구를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한문을 1개 영역으로 쳐서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한국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조합별로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개 반영하는 학교가 웅지세무대인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학교는 있잖아요. 등급을 반영하는 학교예요. 등급 환산점. 영어 등급에 따른 환산점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영어가 90점을 맞았던 91점 맞았던 92점 맞았던 상관없이 90점 이상을 받으면 다 1등급이니까 1등급 받은 애는 똑같은 점수인 겁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학교가 웅지세무대가 있고요. 2개 반영하는 학교가 이제 신구대나 여주대는 국영수 중에 2개 반영하는데 신구대는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여주대는 까맣게 표시되어 있죠. 이 학교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가 좋은지 표준 점수가 좋은지 왜 그런가 하면 표준 점수는 그렇게 1점, 1점, 1점 차이 나도록 이렇게 쭉 써 있지만 100분위는 가끔 동점자가 많으면 건너뛰기도 하거든요. 그 해의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참조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리다 보면 국수영, 한국사, 사과직,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대림대, 동원대, 한국관광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도 따로 반영하고 제2외국어 한문도 따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국수영을 전혀 제외하고 한국사 하나, 사과탐 중에 한 과목 이렇게 이 2개만 반영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살펴보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이 어떤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개 이상 반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인하공연, 국제대 간호 이렇게 간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경인여대는 앞에서는 2개만 반영했는데 여기서는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요. 명지전문대는 표준점수를 반영하면서 특징이 국수영, 한국사, 사과직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 하나, 영어 한국사 중에 잘한 거 하나, 사과직 중에 잘한 거 하나 이렇게 3개를 반영하는 학교가 명지전문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잘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한국사를 잘 봤을 때 또는 제2외국어를 봤는데 제2외국어를 반영하는 학교 또는 탐구를 2개 반영하는 학교, 하나 반영하는 학교 이런 것까지 잘 생각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수능 반영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본 수능 점수에서 어느 영역이 가장 조합을 했을 때 좋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점수가 나오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시 2월 인원이 없을 것 같지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가 어떤 과가 한 명만 모집한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정시에 갔을 때 몇 명이 수시에서 2월 돼서 몇 명을 더 모집하는지를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인문, 자연, 예체능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과다, 문과다 이래가지고 내가 문과니까 이공대 쓸 수 없다. 내가 이과니까 인문대 쓸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자기가 학과 탐색을 해보고 이게 내가 가서 공부할 만하다 싶으면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은 전략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실기 위주의 전형은 면접이 50% 이상, 실기가 50% 이상인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지원 가능한 학교가 많고요. 또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반영 안 하고 그 대신 학생부 반영하거나 출결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전문대학은 어느 학교가 엄청 좋다, 어느 학교가 엄청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어느 학과가 어떻게 개설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가 통학하면서 공부하기에 어디가 좋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강의할 때 전문대학 위치도를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을 꼭 가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주거든요. 전문학사 학위보다 한 단계 높은 학위가 학사학위입니다. 4년 과정을 거쳤을 때 학사학위를 주는데 요즘 전문대학은 교자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호학과는 물론 4년 과정이니까 학사학위를 다 받게 되어 있고요. 일반 학과들도 지금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시험 연계 편입 제도를 통해서 연세대 미래 캠퍼스나 고려대 세종 캠퍼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같은 곳으로 전문대학 2학년, 3학년 마치면서 지원해서 무시험으로 연계해서 편입해 들어갈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내가 대학을 가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특별한 전형, 여기서 특별 전형이라는 것은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이상이면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반 전형이고요. 특별 전형은 특별할 자격을 가진 학생들만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그랬을 때 수시 전형에서는 인문고 특별 전형과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에는 그냥 일반 전형으로 다 퉁쳤고요. 특별 전형은 여기 뭐 정원의 전형으로 기초 및 차상위 전형이라든지 이런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 전형을 적극 활용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위에도 굉장히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www.진학.or.kr 또는 전문대학 포털 procollege.kr 등 전문대 진학 자료가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각 내가 관심 있는 전문대 입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전년도 입시 결과나 그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이외에도 비슷한 대학으로 전공대학, 한국폴리텍이 있는데요. 전공대학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한국폴리텍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쪽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문학교는 주로 직업 전문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로 그 이전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고졸 취업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아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정시 전문대학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시에서도 굉장히
생각보다 입결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인구 감소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시에서도 학생 여러분들이 수능을 조금 못 쳤더라도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전문대학부터 지원해 주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길 바라겠습니다.